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식재료를 오래 두고 먹으려면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냉장고에 보관했다간 자칫 음식 고유의 맛과 식감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심지어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이 변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음식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냉장고에 보관했을 때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반대로 보관하면 나쁜 음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보통 마트에서는 냉장으로 파는 계란도 있고 반대로 실온에서 파는 계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계란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냉장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구입 후 냉장 보관이라 적혀 있는 계란은 세척란이고 실온에서 파는 계란은 비세척란인데요. 먼저 이 둘의 차이점은 세척란의 경우는 계란이 판매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계란 표면에 달게 배설물과 이물질, 그리고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을 포함한 여러 세균들이 묻을 수가 있는데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계란을 화학약품으로 한번 세척한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계란을 한번 세척하게 되면 계란 표면에 있는 큐티클이라고 하는 천연 보호막이 있는데요. 이 큐티클은 계란이 감염되거나 내부 변질을 막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세척을 하게 되면 큐티클까지도 다 제거되기 때문에 계란의 신선도가 떨어지거나 더 쉽게 상할 수가 있어서 세척란으로 판매되는 계란들은 모두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반대로 실온에서 판매하는 계란들은 대부분 비세척란이기 때문에 실온에서 보관해도 되지만 평소에 계란을 냉장고 문 쪽에 보관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계란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어 금이 가거나 또는 문을 열고 닫으면서 잦은 온도 변화로 인해서 계란의 수분이 맺히거나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용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안쪽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생닭입니다. 종종 몸보신을 하기 위해 생닭을 구매하여 요리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나 몸보신을 위해 구매한 생닭이 오히려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생닭으로 요리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캠필로박터라 불리는 균입니다. 캠필로박터는 동물, 가축, 조류의 위장에 존재하는 식중 독균 중 하나로 인체에 감염되면 발열과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과 함께 구토와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캠필로박터균의 감염은 주로 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거나 생으로 섭취할 감염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요리를 할 때 완전히 익혀서 먹는다면 균에 감염되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닭이 아니라 생닭 근처에 있던 다른 식재료들입니다. 생닭을 씻다가 물이 튀어 주변의 다른 식재료를 오염시키거나 생닭을 만진 손으로 다른 식재료를 만질 때 또는 손질하던 주방기구로 인한 교차 감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할 때 생으로 먹는 과일이나 채소 등에 닿게 되어 캠필로박터균에 오염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캠필로박터균은 생닭을 씻은 물의 한 방울로도 감염될 수 있을 만큼 큰 주의가 필요합니다. 때문에 생닭을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핏물이 나오지 않도록 밀폐 용기에 잘 담아 냉장고 맨 아래층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는 참기름과 들기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은 공기, 빛, 열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변질되기 때문에 보관 방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볶은 참깨를 통해 짜낸 참기름에는 참패를 막아주는 리그난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그늘진 곳에 상온 보관하면 최대 2년까지 두고 먹을 수 있는데요. 참기름을 오히려 냉장 보관을 하게 되면 침전물이 굳게 되는 동결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소한 맛과 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들기름은 참패를 막아줄 만한 성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기나 수분에 노출되면 빠르게 산패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뚜껑을 닫아 냉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들기름은 빛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병을 신문지 등으로 감싸 빛을 차단하고 개봉한 뒤에는 한 달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챙겨 먹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견과류를 잘못 보관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식품 업체에서 견과류 보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잘못된 방법으로 견과류를 보관하는 비율이 절반이 넘는 56.2%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30.6%가 쉽게 손 닿을 수 있는 공간, 25.6%는 주방이나 천장과 같은 곳에 보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견과류를 실내에 보관하게 되면 아플라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이 발생 수 있습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서 간경변, 간의 출혈괴사 등과 함께 간 부위에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물로 씻거나 가열하더라도 독성에 사라지지 않으므로 무엇보다 보관 상태를 점검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플라톡신은 25도 이상이거나 상대 습도가 60에서 80% 고온다습한 곳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견과류를 보관할 때는 진공 포장 또는 지퍼백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뺀 후 냉장 냉동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감자입니다. 가벼운 식사 대용으로 좋은 구황작물 감자는 박스 단위로 구입한 뒤 빠르게 먹지 않으면 싹이 돋아 아깝게 버려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냉장고에 넣으면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할 경우 감자의 녹말 성분이 당분으로 변하면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아크릴아마이드는 미국의 국립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규정한 만큼 인체에 해로운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래서 감자를 보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종이상자 등을 이용해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때 감자를 사과와 함께 보관하면 사과에서 에틸렌이라는 가스가 감자에서 싹이 나오는 것을 늦춰주기 때문에 함께 보관하면 더욱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새콤한 맛이 일품인 토마토는 다른 채소와 마찬가지로 신선하게 보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토마토를 냉장 보관할 경우 토마토에 함유된 리코펜이라는 영양성분이 절반가량 감소하고 낮은 기온에서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당도가 떨어지고 껍질도 오히려 두꺼워지게 형성됩니다. 냉장고에 찬 공기가 토마토의 맛을 내는 휘발성 성분의 화학 구조를 변형시켜 버리는데요. 그래서 토마토의 맛과 수분을 빼앗고 숙성을 멈추게 합니다. 또한 5도 이하에서 보관을 하게 되면 저온 장애가 나타나서 과육이 물러지거나 당도 또한 떨어지게 되면서 껍질 표면이 쭈글쭈글해지고 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가능한 구입 후 2에서 3일 안에 먹을 만큼만 적게 구매해서 15에서 25도 정도의 온도인 서늘한 곳에 두고 먹는 게 가장 신선하게 먹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하면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